자, 증권보험주, 금융 쪽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커버하고 있는 임희연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분기 증권주 리뷰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증권사들 요즘 복잡할 텐데. 네. 네, 그건 빼고. 네, 그건 빼고. 어제 뉴스 나온 건 빼고. 자, 증권주 실적이 중요한 거니까. 네. 자, 증권주 리뷰 총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요. 주요 요인은 어쨌든 영업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사실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뭐 로봇 테마라던가 AI 테마가 또 이제 좀 핫했죠. 그러다가 또 이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고, 이에 맞춰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또 금리도 급락을 하게 되면서 네. 증권사들이 보통 이제 채권 운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채권 평가 이익도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리테일 영업이 아니지만 뭐 리테일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거래를 또 많이 하셨네요. 네. 네. 거기에 레버리지 거래도 많아서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실적은 좋은 편이다. 네. 사실 그 문제는 2분기에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될 예정이기는 해요. 네. 이번에 이 CFT 사태로 인해서 그 증권사들이 미수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당금 적립을 해야 됩니다. 대손상각 치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회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얼만큼 이제 충당금 적립이 될지는 아직 지켜보기는 해야 돼요. 네. 일단 2분기 말까지 회수되는 금액을 보고 그리고 회계법인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감사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통해서 아마 이제 최종적인 금액이 결정이 될 텐데 아직은 정확하게 뭐 얼만큼 손실이 예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 CFD 익스포저가 큰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업계에서는 뭐 교보증권이나 키움증권이 여타 증권사들 대비해서는 익스포저가 좀 많이 큰 것으로 이미 뭐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했어요. 네. 뭐 그런 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반기 코스피는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 변수로 거래대금? 거래대금을 많이 주목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손익에 가장 큰 변동성을 이제 미치는 요인이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거래대금이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이고요. 사실 이제 시장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기는 합니다. 시장이 좋아야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저희 하우스는 올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2,300에서 2,700포인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산정한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베이스 시나리오상으로는 15.2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그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한 11.8조 원까지 보실 수 있으시고요. 공격적인 시나리오로는 19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올해 증권사들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또 잠재적인 요인으로 이제 부동산 PF, 요거는 진행 상황이 혹시 파악이 되나요?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고는 있어요. 네. 부동산 PF 관련해서. 롤오버를 계속 네, 계속 롤오버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인. 연쇄 파산의 우려가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들이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익스포저가 큰지 혹은 이제 위험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많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도 트렌치별로 나뉘어서 뭐 선순위라면은 조금 더 이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중순위, 후순위면은 이게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권이냐 혹은 이제 지방권이냐 서울, 경기, 수도권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회수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데 지금 현재 제가 커버하고 있는 대형사들 주로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5개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리스크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회사들
시작이라고 좀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금통위가 예정돼 있고 금리는 뭐 동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PF의 롤오버에는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다만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없겠지만 미국이 디폴트가 나면은 사실 한국물 막 던지기가 나오면은 그쵸. 우리 속된 말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면 시장 금리가 폭등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엉키는 거죠.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보죠. 무섭네요. 네. 아직 겁주는 건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네. 네. 자, 증권주 투자 전략 최선호주 정리할까요? 네, 지금 업종 탑픽으로는 한국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대형사이기는 해요. 대형사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시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한국금융지주의 PBR이 거의 한 70% 가까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거래대금에 연동되는 이 증권업종의 특성을 감안하면은 이 정도의 디스카운트는 좀 이제 과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동산 PF 관련된 우려를 감안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뭔가 위험해도 여러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은 증권사는 수익을 챙긴다. 뭐 이렇게 되는군요. 하여튼 거래가 요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마라는 것들이 또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오늘 또 엔비디아 뭐 AI 이렇게 또 호응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 보험주로 좀 넘어가서 보험주의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요, 올 1분기부터 IFRS 17이 드디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기다리던 IFRS 17 수치들이 처음으로 1분기 실적에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실적이 공개가 되는 그 시기쯤에 갑자기 금감원에서 CSM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CSM이라고 하면은 IFRS 17이 도입되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네. 이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유 계약 가치를 현가로 땡겨서 그걸 부채로 인식을 하다가 계약 기간에 걸쳐서 이익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 CSM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건데 CSM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보험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었어요. 알아서 이제 각자 계약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가정치를 넣어서 산정을 해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금감원에서 이거 너무 과대 계상된 것 아니냐. 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줄 테니까 여기에 네. 맞춰서 다시 재산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그 발표를 하면서 이익이 좀 줄어버렸죠.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생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 CSM이라는 이 지표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네. 갑자기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방송에 나와서 네. IFRS 17 도입되면은 네. 보험사들 무조건 리레이팅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보험사들이 계약 가치를 가지고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에 무조건 호재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했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 가치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지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계약 가치에 대한 가정치가 시장이 원래는 이제 그 공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공시 사항도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계약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신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공정가치 계산이 좀 어렵고. 네, 조금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제가 하반기 전망 자료를 네. 제목을 기다림 끝에 새로운 기다림의 시작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오, 어려운데? 네,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총평을 주셨고 그러면은 총평하셨으니까 그래도 전략은 하고 선택이 혹시 그래도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 가정치를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조금 이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기존 대비해서 변동이 좀 적을 수 있는 보험사를 고르는 것이 지금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삼성화재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를 업종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을 가지고 있어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이런 이제 CSM을 재산정하는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가요? 메리츠 화재요. 메리츠 화재. 네, 그리고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동산 PF 관련된 이슈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딜들이 선순위로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CFD 관련된 이슈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좀 강화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손실도 거의 이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은 지금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안정적인 초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금융지주 쪽은 지금 이슈가 없을까요? 금통위하고 해서 멘트 곤란하면 넘기고. 제가 사실 금융지주는 은행 네. 소관이라 네. 은행은 다른 분이 담당을 섹터는 또 따로. 하셔서 이게 아무래도 다른 섹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불문율이라 오케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금통위는 금통위는 채권 담당입니다. 채권 담당이죠. 엔비디아 물어볼까 보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자주 교류도 하고 채권의 이제 크레딧 얘기들을 좀 물어봐야 돼서 네. 하여튼 화이팅.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커버하고 있는 임희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